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다육이는 이제는 구입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는 6월 이후부터는 성장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하면서 여름에 큰 데미지를 많이 받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예쁘지만 생각 외로 여름을 버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거나 여름을 처음 겪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하는 다육이는 구입할 때 약간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육이는 참 예쁩니다. 성장도 잘하고 번식도 아주 잘 되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여름에 은근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품종을 키워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키우기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에 잘 잎이 떨어져 가지고 실망감을 많이 줬던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키워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많이 높아 가지고 접근성이 아주 높았던 그런 품종이라 그러면 이제는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을에 한 번쯤 구입해 가지고 키우면 아마 만족도가 높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가 뭐냐면 방울복랑금입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참 예쁩니다. 번식도 아주 잘 되고 특히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꽃대를 제거를 하면 새순이 일반적으로 꽃대가 나오지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자구가 나오면서 번식을 하기가 용이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수박금과 일반 방울복랑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기온차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수박금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편에는 정상적인 얼굴과 한편에는 변이가 온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품종도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무지성 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나마 성장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잘 버티는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올금 부분 전체가 금인 부분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줄기가 잎이 말라가는 그런 성질을 보이고 이렇게 화상을 입어 가지고 서서히 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 잘 보면 잎이 따닥따닥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줄기를 보면 다 잘라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모습이 여름에 무너져 가지고 줄기까지 문제가 생겼지만 빠르게 줄기를 자르고 회복하는데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걸렸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런 한번 데미지를 받았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 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이 오기 전에 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놓고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뿌리가 건강하게 활착을 하면 그 해는 또 잘 버팁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제가 한 3년 정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여름을 잘 버텨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중간중간 줄기가 많이 올라온 부분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여름에 잎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줄기 목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참 번식하기가 재밌고 성장도 빠른 그런 품종이지만 여름에 좀 약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피를 하는데 이 여름만 빼고는 참 재밌는 그런 다육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분갈이 6월 봄에 분갈이를 했다 그러면 여름을 또 잘 버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직강은 절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강한 직강을 피해주고 7, 8월에는 물을 줄 때는 시원한 날을 골라 가지고 물을 살짝 주는 게 이 다육이의 고사가 되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이고 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이제 두들레아라는 품종들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들레아는 이렇게 뽀얀 백분이 이 표면에 묻어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성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약간 초록빛 얼굴이 강한데 이 강한 햇살을 받으면 이 뽀얀 백분이 전체를 감싸 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지금 레드온비치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렇게 햇살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뽀얀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뽀얀 백분,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아주 진한
하얀색 백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꽃대를 오래 보게 되면 이 파키피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 또 꽃대가 또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꽃대로 오래 놔두면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꽃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고요. 두들레 같은 경우는 5월 말까지는 성장을 하지만 6월부터는 이제 수면기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뿌리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아마 3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30도를 넘어가게 되면 잿빛 곰팡이라는 바이러스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잎이 하얀 곰팡이 같은 게 피면서 잎이 말라가는데, 한번 잿빛 곰팡이가 오게 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한 중순 이후부터 살균제를 한번 쳐줘 가지고 바이러스성 질병에 조금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좋고요. 뿌리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원에서 이 두들레아 품종을 구입한다 그러면 포트째로 가져오는 게 좋지만, 굳이 성장을 하지도 않고 예쁘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여름에 힘들어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시기에 이 두들레아를 구입을 하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정말 예쁜데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파키피덤, 여름에 좀 강한 그런 두들레아, 이런 파키피덤 종류 위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생각외로 여름에 잘 버티는 그런 품종이고, 요즘 나오는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번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수입종보다는 이렇게 실생으로 나온 그런 품종으로 파키피덤을 구입한다 그러면 아마 재밌게 여름을 이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실생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분질을 아주 많이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수입종이라서 정말 한 4년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도 이렇게 분질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실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질을 잘 하기 때문에 두들레아를 키우고 싶고, 그 중에 여름에 잘 나는, 여름을 힘들어하지 않는 이 파키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실생 위주로 구입을 해가지고 키우는 게 아마 풍성한 군생을 만들면서 예쁘게 여름을 조금은 쉽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방울복랑금, 오늘은 여름에 약한 다육이 두들레아, 오늘은 여름에 약한 두들레아 파키피덤, 오늘은 여름에 약한 오늘은 여름에 약한 두들레아 품종과 방울복랑금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한 성질도 가지고는 있지만, 이 호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방울복랑금보다는 덜 약하기 때문에 이 호피를 구입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